가끔 지원자들 보면 인턴 3개월 해놓고 뭐 12개월짜리 뭐 단기 계약직 갔다 와놓고 거의 뭐 팀장 부장으로 빙의 돼가지고 프로젝트를 뭐 본인이 성공적으로 이끌고 뭐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들으면 다 알거든요. 안녕하세요, 황금항아리 금동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특정 포지션 설명보다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실 때 특히 외국계 금융사요 인터뷰 팁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제 밑에 이제 분들을 좀 뽑으려고 인터뷰들을 좀 봤는데 특정 분들은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터뷰를 준비하시거나 하실 때 이런 거는 하고 저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내용들 조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이제 외국계 금융사 인터뷰를 보시면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HR 인사부 인터뷰가 있고, 두 번째, 실무진 인터뷰가 있고요. 세 번째, 임원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가끔 이제 관계부서 사람들과 인터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 파트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실무진 인터뷰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의 스킬 중에서 특히 이제 하드 스킬 그리고 경험을 통한 어떤 업무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는데, 하드 스킬, 업무 능력 이런 거는 며칠 보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인터뷰들을 소홀히 했다가 안 좋은 인풋이 가게 되면 당연히 채용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단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되면요, 나중에 같은 회사에 다른 포지션에 지원을 하게 돼도 얘는 좀 별로였어 이러면서 이력서 자체가 통과가 안 돼요. 즉 인터뷰는 여러분이 처음 쌓는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 인터뷰마다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저와 제 주변 금융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뷰 전략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세워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인사부 사람들은요, 특히 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강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분들의 업무 중에 하나가 직원들 교육이거든요. 그런 교육 자료, 홍보 자료 같은 걸 준비하다 보면 회사의 거시적인 상황과 전략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정보를, 특히 공개된 정보를 지원자가 많이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부서 관련 사항, 뉴스, 그리고 임원들 어나운스먼트, 임원들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이런 걸 보고 추가적으로 뉴스 검색을 여러 가지를 하셔가지고 이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이제 근무하실 때가 이제 한국법인이잖아요. 한국지사인데 이런 한국법인이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지, 이제 설립 연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매출의 규모, 인원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주요 다루는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런 질문 꼭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HR 쪽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가끔 이러신 분들 있어요. 인사부 인터뷰를 보는데 뭐 연봉 얼마입니까? 뭐 보너스 얼마 받아요? 뭐 휴가 며칠인가요? 뭐 복지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질문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합격이 된 다음에 따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를 질문해야 되느냐? 여러분, 채용 프로세스는요, HR에 계신 분들의 업무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고 하는 일은 이 새 직원이,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잘 적응하고 퍼포먼스를 내고 그리고 근속을 잘 하게끔 관리하는 거거든요. 월급, 보너스, 휴가 이런 거 이분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사부에 질문을 할 것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냐면, 여러분께서 나를 어떻게 잘 적응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인지, 그런 거를 아주 진정성 있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되냐면, 신입 직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멘토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쪽 인원들과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다루는 상품에 대한 공부, 플랫폼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사내 모임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지, 즉 내가 이 회사에 적응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무진 인터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실무진 인터뷰가 거의 80% 이상의 당락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무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자가 포지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하드 스킬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신 상태가 어떤지 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보통 실무진에 가면요. 왜 저희 팀에 있는 이 포지션에 지원하셨어요? 이래요. 그럴 때 자신의 성향과 경험을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이 실무진 인터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업무, 직군, 그리고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질문 내용과 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요즘에 하드 스킬 중에서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컴활 능력 이런 건 다들 뛰어나서 그런 것보다 주로 업무, 고객, 상품에 대한 이해, 분석 능력을 많이 봅니다. 이건 저랑 같이 영상 꾸준히 보면서 터득하셔야 돼요. 한 번 보고 인터뷰 보러 간다고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딱 들었는데 잘 모르겠죠. 그러면 바로 답하지 말고 조금 긴장을 해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담당자가 다른 언어로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질문 내용을 알려줄 겁니다. 두 번을 들었는데도 모른다면 그냥 이런 부분은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신입이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와가지고 1년 정도는 전혀 회사에 기여를 못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해와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 이게 말을 잘하고 뭐 영어를 잘하고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내 질문을 이해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답은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하세요. 여러분이 말을 길게 하면 할수록 이 장황해지고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큰 감점 요소가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고 뭐 약간 얼버무린다든지 아니면 한다 그러고 안 한다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사실 오랫동안 같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성을 보는데 인성이 가장 처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력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았던 일을 적지 마세요. 가끔 지원자들 보면 인턴 3개월 해놓고 뭐 12개월짜리 뭐 단기 계약직 갔다 와놓고 거의 뭐 팀장, 부장으로 빙의 돼가지고 프로젝트를 뭐 본인이 성공적으로 이끌고 뭐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들으면 다 알거든요. 인터뷰 자리에서 무안까지는 안 주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질문을 막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똑바로 대답할 수가 없죠. 전문성이 전혀 없이 등 뒤로 보고 짜집기 한 게 다 티가 나거든요. 그런 지원자들은 보면 실제 업무할 때도 답변도 명확하지 않고 대답을 하고도 일은 그대로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티튜드, 특히나 이 성실성과 정직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금융사는 임원들의 나이대를 보시면 빠르면 이제 40대 중후반에서 늦으면 50대 초중반이 많아요. 이분들은 되게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성장하던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입사하셔가지고 빠르면 이제 90년대 초반이죠. 거의 20년 넘게 이제 외국계 금융 쪽에서만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보다 조금 어린 나이 또래 자제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상황이라든지 어떤 대한민국의 거시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의 금융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원진 인터뷰를 앞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미래 산업, 특히 이제 금융은 ESG가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ESG는 꼭 공부하고 가세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한일 관계, 그리고 다른 미래 산업,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주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증시 이런 거시적인 내용들을 가능하면 많이 공부하고 그런 이해를 바탕을 가지고 인터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임원분들은요, 사실 은퇴를 많이 앞두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취미나 건강, 은퇴 후의 삶,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이제 개인 비즈니스, 특히 이제 거의 90% 이상은 골프를 치시거든요. 그래서 골프, 운동, 봉사 이런 활동 관련 이야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제분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뭐 부모님과의 관계, 즉 나는 효도하는 자식이다 같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로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질문은
이분들은 이제 금융권에서 그래도 이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분들의 금융 커리어 개발사,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역량, 그 역량을 이제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질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듣는 자세가 중요한데 진정성 있게 뭐든지요, 어떤 인터뷰든지요, 진정성 있게 질문하고 답변에 또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생 선배의 조언을 듣는다. 이런 느낌으로 임원진 인터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계 금융 인터뷰 보는 거 한번 인사부랑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실무진하고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또 임원진하고는 또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공부해 봤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사부, 실무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실무진, 임원진 함께 보고 이렇게 짧게는 이제 2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많을 때는 실무진도 보고 그 실무진에 이제 옆에 있는 부서 사람들하고도 보고 이런 식으로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그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항상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머릿속에 잘 익히셨다가 인터뷰 직전에 꼭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성공적인 인터뷰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